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국방위에서 수고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북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단장 자격으로 온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 군인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보면은 다들 환영하고 그럴 텐데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상하고,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연평도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가 다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비격 사건에 관여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관여된 당사자인가 아닌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함을 피격한 소형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고, 정찰총국장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철이 있었던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김영철이 북한이 실효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다 조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바로 그런 김영철이 바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장관님, 그러면은 김영철이 실제 한 건지 안 한 건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칼기 폭파, 앙사 테러 사건,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이거 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 북한이 한 거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북한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북한이 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기가 막힌 게요. 예. 통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정찰 총국장이 김영철이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 관련자를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북한에서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정찰총국 소속의 그 잠수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찰총국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그런 많은 걸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다가 정찰총국장이 했다는 게 맞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정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과연 그런 사람보다도 더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군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김정일이 관여했다고 봐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까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해서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대상 정신교육 자료를 보면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후로
국방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시할 때는 언제고 또 필요하면 또 아니라 그러고 통일부는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하루 전날 올림픽 하루 전날 열병식 하는 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김영철이 온다고 그러면은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거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저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러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천안함 이미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 상황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기렉이 넘어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가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애국자들인데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해군 총장을 시켜서 위로하라고 하고 시간이 나면은 자, 지금 협상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본 위안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한 번 사과했으니까 사과 더 이상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과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저기 목소리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통일대교가 아니라 이번에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진교가 있는 데는 접촉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진교 자체가 바로 그 부대 구호가 전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뭐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는데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사도로를 지나가는데 국방부에는 미리 해결하고서 10시에 통보만 해줬어요. 장관님, 이거 저 국방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예, 제가 듣는 정보로는 예, 청와대 김도균 국방비서관이 예. 전진료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입경 사무소에서 1사단에 요청해가지고 1사단이 국방부에 보고하고 제가 다 보고받고요. 그 다음에 김두균이가 뭐 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진교는 네이버나 구글에도 안 나오는 그런 지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핵심 군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저 6, 7km 정도 되는 거를 29분 동안 천천히 가면서 하다못해 차에다가 커튼으로 치던 되지 그냥 다 저 적군의 수계에게 다 우리 군사 시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장관님, 제 시간 관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이번 김영철 방한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차원에서 어떻게 김영철이 군사 구역을 시찰하게 됐는지 또 절차적인 정당성의 하자는 없었는지 조사를 벌여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물론 존경하는 김학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확인하고 2002년도 그 비군사화를 다 시킨 다음부터 그 지역을 확인한 결과는 지금 말씀하신 거와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다시 한번 장관께서 현지를 한번 정확히 시찰을 하고 조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미 군사훈련 아까 상임위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장관님은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3월 18일서부터 4월 초 사이에 양국이 정확히 발표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참 장관님 말씀은 감사하신데 아니 보면은 뭐 문정인지 뭔지 저 특보라는 사람은 저 어제 워싱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계기로 연기된 한미 군사 연합훈련이 4월 첫 주에 재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랜달 슈라이더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이것도 저 패럴림픽 폐막 후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양국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뭐 그렇게 매티스 장관이랑 약속한 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군사훈련 실시하실 거죠?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의 입장과 제 입장이 다르고 또 한미 간에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요, 한미 군사훈련은 4월 초 예정대로 실시를 하고 8월에 실시하는 을지 가디언 프리엄 훈련은 축소 내지 취소하는 것을 실무자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네,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통일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예. 김영철 통일선전부장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눴죠. 예, 어떤 그렇습니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이미 저희가 보도자를 통해서 좀 공개를 했습니다만,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가로 계기를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이어나가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좀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지금 장관님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당연히 비핵화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한반도 비핵화를 이룰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요, 5,200만 국민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아니, 이걸 무슨 몇 사람만 이렇게 감싸고서 비밀처럼 하고, 뭐 호텔 안에 있어가지고 만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만나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정부에서 좀 발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국민들이 왜 불안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둘러싸고 있는 주사파 내지 친북 인사 출신들이 과연 이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그래서 보다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다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대로 저희 정부는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가급적이 소상하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비핵화 문제라든가 남북관계 개선 문제는 북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좀 저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들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총리 나와 주십시오.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북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지만, 그런 방안 논의가 전제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별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길은 어렵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까지 그걸 논의하기 훨씬 이전에 북미 대화를 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자세를 갖춰달라고 북측 단장한테 얘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특정 대통령 나라도 아니고 특정 정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온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 당국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경청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일대교가 아니라 이번에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네. 자, 전진교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전진교가 있는 데는 접촉지역이고 군사지역입니다. 그리고 군사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전진교 자체가 바로 그 부대 구호가 전진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관계기관 회의를 했다는데 통일부, 국정원, 경찰,
국방부는 빠졌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국방부 군사도를 지나가는데 국방부에는 미리 해결하고서 10시에 통보만 해줬어요. 장관님, 이거 저 국방부 장관으로서 강력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듣기로는, 예, 제가 듣는 정보로는 예, 청와대 김도균 국방비서관이 예. 전직녀를 통해서 들어오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국방부와 상의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출입경 사무소에서 1사단에 요청해가지고 1사단이 국방부에 보고하고 제가 다 보고받고요. 그 다음에 김두균이가 뭐 했다는 것은 저는 사실로 아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전진견은 네이버나 구글에도 안 나오는 그런 지도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핵심 군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저 6, 7km 정도 되는 거를 29분 동안 천천히 가면서 하다못해 차에다가 커튼으로 치던 되지 그냥 다 저 적군의 수계에게 다 우리 군사 시설 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여튼 장관님, 제 시간 관계 때문에 더 긴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약간의 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막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누구보다 많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천안함 희생 장병들, 유가족, 그리고 생존 장병들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아니, 도대체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주적인 북한의 목소리는 듣고 굽신거리고 저자세로 가고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하면서 하루 전날 올림픽 하루 전날 열병식 하는 거는 말 한마디 못하고 김영철이 온다고 그러면은 김영철 말고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거 말 한마디 못하는 정부가 이게 도대체 정부입니까? 저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이러한 상처 입은 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드릴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천안함 이미가 아니라 그때랑 지금 상황이 틀려졌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에서 김영철 기렉이 넘어와가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데 당연히 정부에서 가서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애국자들인데 장관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미 유감을 표명하고 또 해군 총장을 시켜서 위로하라고 하고 시간이 나면은 자, 지금 협상하겠습니다. 장관님 말씀하시는 건요. 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본 위안부랑 똑같은 겁니다. 일본에서 위안부 한 번 사과했으니까 사과 더 이상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과 1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좀 해주시고요. 저기 목소리 나보다 더 큰 사람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자, 그리고 예. 통일부에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일으킨 것이고 당시 정찰 총국장이 김영철이었던 것은 맞는다면서도 구체적 관련자를 지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정원도 추측은 가능하지만 명확하게 지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요, 북한에 생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당연히 정찰총국 소속의 그 잠수정이 그랬기 때문에 그게 장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찰총국의 자산 아닙니까? 그리고 정찰총국의 요원들이 그런 많은 걸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다가 정찰총국장이 했다는 게 맞다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보지 않았으니까 북한에서 한 게 아니다. 도대체 이게 정부에서 할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찰총국장을 역임을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과연 그런 사람보다도 더 위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자, 군사적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김영철이기 때문에 주범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당연히 그 당시 북한을 지배했던 김정일이 관여했다고 봐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최근까지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에서 작성해서 국방일보에 게재한 장병대상 정신교육 자료를 보면 김영철을 천안함 피격의 배우로 국방부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시할 때는 언제고 또 필요하면 또 아니라 그러고 통일부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천안함 희생자, 유가족 그리고 연평도 관계자들이 지금 모두가 다 정말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장관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김영철이 천안함 비격 사건에 관여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관여된 당사자인가 아닌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천안함을 피격한 소형 잠수함이 정찰총국 소속이고 정찰총국장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김영철이 있었던 거 맞죠? 맞습니다. 자, 우리가 김영철이 북한이 실효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잡아다 조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태형 장관도 국회에 나와서 바로 그런 김영철이 바로 주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장관님, 그러면은 김영철이 실제인 건지 안 한 건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은 칼기 폭파, 앙사 테러 사건, 그리고 비무장지대 목함 지뢰 도발, 이거 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그 북한이 한 거 아니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북한이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북한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북한이 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기가 막힌 게,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국회 국방위원장 김학용 의원입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오늘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또 국방위에서 수고하셨는데. 아닙니다. 그 남북대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당연히 남북대화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국가 간에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91년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도 결국은 핵무기 완성을 위해서 치달아가는 북한의 핵 폐기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특사 단장 자격으로 온 김영철과 관련해서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 군인 46명의 생명을 앗아간 주범으로다가 알려져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해명, 그리고 재발 방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보면은 다들 환영하고 그럴 텐데 국민들이 들끓고 있고 자존심이 상하고 울분이 상하고